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지방이 먼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예측하다가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죠?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런 이제 섣부르 섣부르다. 뭐 그래도 이런 어떤 이제 어디가 먼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런 생각과 예측을 해 보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틀리더라도 틀릴 수 있지만 확률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제가 났을 때 오늘 차에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사무실로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걸 한번 기록으로 남겨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저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부동산 가격의 을 움직이는 주요 요소 딱 두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요렇게 유동성과 수급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사실 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인제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유동성은 이야기 안 하고 "서울은 수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랑 수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게 주택 금융이란 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유동성의 영향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받고 있고, 자 다시 인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지방이 먼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본질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유동성은 지금 많이 금리가 급격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연체율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낮추라고 은행들을 압박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고, 주택 인제 주택 보금자리론 특례로 인해서 사실 약간 반등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유동성은 회수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금리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커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다들 안 좋은 거는 느끼실 겁니다. 뉴스에도 매번 나오고 있고. 그 후폭풍이 이제 앞으로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살아나더라도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올라오는 유동성들이 투자재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이제 지갑이 얇아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할 돈으로 그 유동성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예전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들은 이제 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힘이 작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수급의 영향이 수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힘이 적어들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급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급이 이제 꼬인 지역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논리로 다시 가죠. 그러면 "야 그러면 서울에는 수급이 엄청 부족하잖아. 많이 집이 부족하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이 다시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은 수급으로 인해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출을 인제 어떻게 보면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힘들거든요, 서울은. 웬만한 부자 아니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출을 볼 때 이 DSR이라는 걸 거의 안 봤어요. 그죠? DSR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 DSR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거든요. 소득. 소득을 크게 안 봤어요. 대출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유동성만 많이 풀리고 대출만 많이 해 주면 내가 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쪼끔만 영끌해서 무리하면 투자 수요로 집을 사서 가격이 밀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DSR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제 DSR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는 스탠스는 정부가 DSR을 최대한 안 풀거나 최대한 늦게 푼다는 가정하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DSR을 빨리 풀거나 지금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해서 뭐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오면 더 이쪽으로 해서 더 빨리 그 시장들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DSR은 최대한 늦게 풀고 안 푼다는 가정하로 가면, 그러면 소득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주택 가격의 차이랑 소득의 차이. 예. 자,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의 소득이 차이가 큰지, 주택 가격의 차이가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실 돈 버는 것 차이는 연봉으로 치면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나 지방 사람들이랑 몇 천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주택 가격 차이는 몇 억씩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 광역시들 요 정도, 지방은 요 정도, 뭐 지방 광역시는 요 정도, 요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변수가 힘이 줄어들고 수급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수급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도시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밀어 올리는데.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서울 수도권보다 DSR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지방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디커플링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DSR과 소득 때문에. 유동성은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지방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좋은 이제 그 도시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승의 힘이 큰 도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강남 같은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은 학군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좋아요. 팔방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수요를 다 갖췄어요. 병원도 많고 인프라도 좋고. 이런 구가 하나가 그 도시에 있으면 얘가 끌고 리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지방에 광주랑 대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광주랑 대구를 비교해 보면 대구에는 수성구가 있습니다. 수성구. 대구에는 수성구가 강남 같은 애예요. 얘는 학군도 좋고 부자들도 많이 살고 교통도 그래도 중구 근처에 있고 지리적으로 괜찮고 일자리도 많고, 뭐 이제 고급 일자리들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이게 약간 대구의 강남 같은 애가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광주는 그에 비해서 서울의 강남 같은 애가 부족해요. 약간 흩어져 있고. 와, 여기가 진짜 광주에서 강남이다 싶을 만한 데가 잘 없어요. 봉선동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학군 하나만 있고 크지가 않아 또. 예를 들면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대구보다 훨씬 큰 도시고 훨씬 좋은 도시지만 그 기능들이 약간씩 분산돼 있어요. 몰빵돼 있는 구나 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체급이 작더라도 그런 팔방미인 지역이 있으면 걔가 리딩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걔가 리딩하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급이 낮더라도 이렇게 역전되는 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수급에 의해서 역전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리 다른 도시들 보시면 수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서울을 못 넘는 상황이 오죠. 그죠? 그게 그런 그 도시의 특정 힘이
어떻게 보면 편중되는 똘똘한 지역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더 가격이 사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런 팔방미인인 것도 있지만 소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소득을 보시면 이제 이게 종합소득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만 보시지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제 나와 보시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개인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종합소득의 순위로 보면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다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별로 보면 대구의 수성구가 6위입니다. 6위. 그다음 부산 해운대구가 7위예요. 서울 용산, 강남, 서초, 종로, 과천 다음 대구 수성구, 그다음 해운대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가장 비싼 걸 살 때가 언제냐면 주택이거나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비싼 게 자동차, 승용차죠. 그래서 보면 이건 뭐 어떤 통계냐면 외제차 구입 대수의 통계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외제차 중에 승용차를 가장 많이 산 구로 이렇게 보면 서울 강남, 그다음 인천 연수구, 그다음 화성, 서울 서초구, 그다음 대구 수성구가 5위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5위고 달서구가 9위. 그다음 이제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실 부자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힘이, 이런 소득의 힘이 센 도시가 의외로 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대구는 지금 수급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힘을 그만큼 사실은 내재를 하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대구만 이렇게 침 흘리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요즘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대구에 대한 지역 분석도 하고 있고 지역 임장도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느낀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 시나리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에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먼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뭐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논리랑 근거들이 맞는지 팩트를 데이터로 체크해 보는 연습들이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내용들,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내용들 있으면 또 이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